어디가 유명한가요? 어디가 유명합니까? 네. 제일 유명한 데는요. 네. 예, 서울이 제일 유명하고요. 서울. 네. 비싼 것들은 다 유명합니다. 네. 일단 이제 그건 뭐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비싼 이유는 대기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대기수가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지 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서울 핵심 지역에 들어갈 만큼 돈이 없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팁이죠. 그 메인 지역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광역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은 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울 지하철 중에서는 서울 지하철이 9개가 있는데 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은 다 좋고 신분당선도 좋습니다. 왜? 네. 강남을 가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지역들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역들,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인데 덜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경기도 남부만 오셨지만 경기도 북부도 한번 보시는 것들이 한번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 계획들이 나왔는데 계획만 나온 거 말고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통이 될 부지들도 있거든요. 네. 서울 시내에서는 경전철 신림선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개통을 해요. 신림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의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관악구 신림도까지 오는 신림선이 있는데 그 신림선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의도 출퇴근도 가능하지만 신림선이라고 하는 게 환승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2호선, 7호선, 9호선이 다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남권이나 마곡지구나 일자리 지역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들. 그래서 신림선 주변에 있는 좀 저평가된 지역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경기도 인천권에서는 지금 7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호선이 인천 부평구, 부평구청역까지 오는데 성남역까지 내후년까지 개통을 하거든요. 그럼 인천 서구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라인에 새로 생기는 지역들. 실질적으로 어저께 이제 그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 이제 부평, 그랑힐스 이런 것도 분양했는데 이게 평소 때 같으면 분양이 안 될 물량이었어요. 굉장히 크거든요. 네. 대단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특별공급 결과 나온 거 보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성남역과 부평구역 사이에 그 7호선 추가 여기 내년에 개통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반영되는 것들이죠. 거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개통은 안 됐지만 착공을 해서 개통이 되는 역들이 있어요. 예. 7호선 7호선 연장 구간도 그렇고요. 그건 이제 서쪽이 그렇고 북쪽으로도 연장이 됩니다. 지금 장암역까지 돼 있는데 의정부시거든요. 네. 지금 의정부 메인 지역 지나서 양주까지 가거든요. 그 라인의 역세권들 7호선 탈 수 있는 부지들은 다 희망사항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나왔던 거 GTX-A, 아까 창릉역 포함해서 북쪽으로는 파주 운정역부터 남쪽으로는 화성 동탄역까지 다 역세권들은 다 괜찮고요. 또 하나 뭐냐면 또 신안산선이 있어요. 신안산선.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가는 건데 거기는 다 좋습니다. 그 심지어는 그 역마다 다 택지 개발 지구를 미리 개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하나 들어서는 것보다는 더블 역세권이 더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이 겹치는 지역들, 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금 먼 미래이긴 하지만 GTX C하고 B도 일단 관심 지역에 넣어두세요. 근데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판선이라고 해서 시흥 월곶부터 판교선까지 그것도 이제 올 내년에 착공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인덕원선이라고 해서 안양에서 동탄까지 하는 선도 또 착공을 할 예정이고 그런 것들도 일단은 착공을 하는 시기를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지금 당장 착공을 해서 개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3년 안으로 들어온 것들은 지금도 사도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착공을 할 것들은 어차피 또 향후에 이사 가실 것도 미리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5년 후, 10년 후 이사 가실 곳을 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들도 방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네. 좀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네. 3기 신도시가 올해부터 사전 청약 시작하는데요. 네. 3기 신도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7월 달부터 사전 청약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택지 개발 지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내지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받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좋거든요. 네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랑 서울 사이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접근성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1기 신도시보다 좋은 입지예요. 그래서 활성화만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입지인데 문제는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이거든요. 네. 올해 사전 청약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일반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는 30개월 후에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사전 청약은 본 청약과 다르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하남 감 1지구예요. 네. 그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사전 청약을 이명박 정부 때 사전 청약을 했던 건데 10년이 지난 지금 작년에 네. 분양을 한 거거든요. 입주도 아니고. 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예, 말이 좀 많네. 운이 안 좋으면? 운이 안 좋으면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이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은 그냥 이사 가셔도 괜찮다. 네. 그 사전 청약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본 청약할 때 또 받아도 된다. 나중에 그런 제안도 주고 싶고요. 이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특별 공급이 많아요. 공공 네.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요, 대기 수요가 꽤 많습니다. 가점이 지금 막 20년, 뭐 16년 이 정도 보야지 거의 1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만약에 지금 나는 20대고 30대인데 청약 뭐 10만 원씩 부은 지가 몇 년 안 됐어. 그런 분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네. 이것들이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그리고 난 오랫동안 이사 안 해도 돼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셔도 되는데 무조건 당첨되는 게 목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그냥 장밋빛 그런 핑크빛 미래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까지 출퇴근이 가능한지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것들도 고민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런데요, 지금 뭐 몇 년 후에 입주할 줄 알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만약에 진짜 5년, 6년 해가지고 10년까지 가버린다면은 자기가 세웠던 계획하고 완전히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염두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GTX 창릉역 신설 발표 이후 주변 부동산에 미칠 영향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 전반적으로 GTX의 영향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창릉역이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확정이 됐고요. 네. 원래 지금 이제 그 덕양구,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에서 바로 은평구 연신내역까지 한 번에 가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역을 하나 만든 네. 것들이거든요. 창릉역 주변에 뭐가 있냐면요. 삼성 신도시가 있고 원흥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흥지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그 덕양구의 대표적인 신도시일 텐데 한 달 만에 2억이 올랐어요. 그 그 전까지는 GTX 안 오르던 발표 적이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네. GTX 역세권 프리미엄 때문에. 네. 근데 오른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개발 호재가 있고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고요. 그 전에 쌌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붙어 있는 시도시 중에서는 네. 이게 평당 1,000만 원대 아파트가 거의 유일했을 겁니다. 새 아파트인데 그 삼성지구 그 주변으로 해서 네. 그것들이 너무 쌌기 때문에 올라갔고 호재가 반영돼서 오를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신도시급 중에서 34평, 그러니까 84 기준으로 10억이 안 넘어간 아파트들이 없거든요. 아직도 거기는 10억이 아직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만큼 이제 저렇게 지금까지 몰랐던 입지들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은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로 출퇴근 가능한 거리여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 창릉역 주변 같은 경우는 전철도 없고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탄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정도 환승을 해야 강남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 창릉역이 생기게 되면은 거의 15분 만에 삼성역까지 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30분 내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네. 서울에 지금 30분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입지 중에 신도시 같은 경우,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다 15억 전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올라갈 여지가 큰 것들이죠. 그만큼 메인 출퇴근 입지 가능한 역세권 부지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마 미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이 안 살지만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눈여겨봐야 될 변수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전세가 전 제일 걱정이 돼요. 전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 물량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특히 서울 시내의 이제 전세가 문제일 텐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시작이 서울에 있는 전세 매물 급감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가 저는 이번 정부에서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었거든요. 많이 올랐었어요. 네. 많이 올랐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둬도 조정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2019년도, 2020년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2019년도에 서울이 48,000세대, 2020년도가 5만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네. 지난 11년 동안 최고 입주 물량이 많았기 네. 때문에 냅뒀으면 전세 가격도 안전됐고 매매 가격도 안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격이 오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갑자기 뭐 투기 과열지구에서 더 심하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는 등 해갖고 아예 매매를 안 되게 해놓은 거예요. 네. 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울에 세를 주고 있던 그런 지역들까지 막 실입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임대차 입법이 2020년도에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도 이게 좀 줄다 보니까 갑자기 서울에 보통 이제 전세 물건으로 나왔던 단지들이 실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매물이 줄다 보니까 그 단지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줘야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그 입주 물량을 전혀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올라갔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매매 시장도 올라가고 전세 시장도 올라갔는데 2021년 시장은 작년에 서울이 5만 가구 입주했다고 했잖아요. 네. 2만 8천 가구입니다. 제가 다 그냥 진짜 나홀로 때까지 다 쓸어 모아도 아파트가 2만 8천 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작년에 5만 세대 입주했을 때 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2만 8천 세대 입주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서울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방에서 상경들을 엄청 해요. 일자리 때문에. 지방은 지금 제조업 베이스, 농축산업 그 베이스에 있는 일자리들 같은 경우는 줄고 있고 서울은 지금 뭐 4차 산업, 3차 산업 때문에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 상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 출퇴근하실 분들이 막 살 집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2028년도는
입주 물량 급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요.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이든 매매로 들어가실 분들이든 일단 보금자리부터 좀 일찍, 많이 일찍 좀 준비를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네, 겁니다. 네. 아마 서울에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중에서 조금 싼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뭐 고양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양주시 최근에도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가 입지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다른 데 구할 데가 없거든요. 이미 경기도 남부권은 다 올랐어요. 지금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 하고 있고요. 용인도 14억 정도 해요. 34평이. 분당은 말할 것도 없고 분당은 지금 21억 합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남부권은 출퇴근할 수가 좋긴 한데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거의 오르지 않던 양주, 의정부 심지어는 동두천은 거의 빠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최근에 동두천도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정말 적구나라는 것들을 피부적으로 전 전문가로서 느끼고 있는데 네. 많은 실수요자분들은 아직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로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내 집 마련 못 하시고 전세 매물 못 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1년 남아서도 지금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요 입주 물량이 더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